오늘은 지난번에도 모셨던 권영화 교수님, 반도체 분야 거의 네, 최고의 전문가시죠. 그래서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최근에 하고 계신 사업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예, 간단히 소개 좀, 예. 예.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요. 어시스트라고 하는 저기 학교가 있는데, 그쪽에서 제가 하나 그 과정을 맡았어요. 뭐냐면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 과정인데요. 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 취업하려는 사람들 대상으로 반도체 교육을 합니다.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사람을 많이 뽑잖아요. 한 1,000명 정도 뽑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과정을 제가 개설을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럼 제가 또 링크도 이렇게 예, 하나 예, 넣어드려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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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관심 있으신 분은 예, 그쪽으로 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예, 궁금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예,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이 예, 사태도 있지만 사실은 예, 이 문제가 정말 어떻게 막 최악으로 비화된다 그러면 그러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뭐 예, 대만 쪽을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렇게 친다 예, 그러면 예,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 반사이익이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대만을 치게 되면 그 TSMC가 불안해지겠죠. 공급을 제때 못하겠죠, 미국에.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TSMC를 가만두지 않아요. 만약에 친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한 60% 가까이가 팹리스가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팹리스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요. 하면 이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하기 때문에 분명히 TSMC 때문에도 아마 중국에서 대만을 치지 못하게 아마 막을 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예, 사실상 이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에는 미국이 얻는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 미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 커버를 좀 많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팹리스 업체들 보시면 미국이 메인입니다. 한 60% 정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 있는 팹리스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하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TSMC도 그렇고 대만이 반도체 강국으로 굉장히 크게 알려져 있는데 일단 예, 대만이 어떻게 그렇게 반도체 강국으로 될 수 있었는지 예 그것도 좀 시작을 하면서 일단 가볍게 이런 예, 주제로 한번 예, 대화를 알겠습니다. 나눠볼까요? 예. 네. 일단은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이 바로 TSM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TSMC가 이제 1987년도 그때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91년도, 2년도 그때부터 팹리스 기업들이 미국에서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TSMC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원조죠. TSMC가 커지다 보니까 대만도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파운드리가 갖춰져 있으면 그 팹리스 회사들이 성장하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성장하니까 더불어서 이제 대만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금 대만의 팹리스 기업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특히나 이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텍이 이제 넘버 원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뭐 넘버 포 안에 듭니다. 그 정도로 강한 회사로 등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바텍이라든지 리얼텍이라든지 하이맥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팹리스 수준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 TSMC가 그만큼 확실히 서포트를 해준 거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TSMC가 이제 미디어텍 제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TSMC가 워낙 이제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보니까 고퀄리티의 어떤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미디어텍이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이 약간 주춤하잖아요. 기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퀄리티가 약간 떨어집니다. AP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성능이 받쳐주는 칩을 TSMC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의 미디어텍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고 이 TSMC라는 그 파운드리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회사들도 성장합니다. 뭐냐면은 그 ASE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오셋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패키징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그 패키징 회사는 그 파운드리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반도체라는 게 이제 이동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같은 대만에 있다 보니까 서포트가 잘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 협력 관계가 잘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데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라든지 협력이 잘 되겠죠. 하는 것 때문에 ASE도 이제 넘버 원입니다. 오색 기업으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전문 분야에 이제 특화된 그런 비즈니스만
전문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 어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 역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공생의 어떤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생태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파운드리뿐만 아니고 뭐 패밀리스 오색 기업들이 성장하면 더불어서 이제 뭐 장비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더불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잘 꾸며진 거죠. 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이제 TSMC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TSMC도 있지만은 UMC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 회사도 넘버 3인데 이 회사 두 개 합친 게 60%가 넘습니다. 파운드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 파운드리 생태계가 견고하게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더불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런 반도체에서 생태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최근에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이 진행되고 있죠. 전쟁이 어떻게 보면 예, 이거가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진행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예. 싶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이 반도체 굵기가 더 강해질수록 제재는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하웨이를 제재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실리콘, 그 다음에 SMIC를 제재했잖아요. 최근에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뭐냐면은 SN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뭐냐면 이제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ASMR을 어떤 추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제재도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기업 대상으로 제재를 계속 할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확실한 제재도 있어요. 근데 아직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제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EDA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그 보통 이제 세 개가 있어요. 거의 한 8,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회사가 뭐냐면은 시놉시스라든지 케이던스라든지 지멘스 EDA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두 개는 미국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지멘스 EDA는 합병을 한 겁니다. 원래 멘토 그래픽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원래 미국입니다. 하다 보니까 다 미국 기술이에요. 하다 보니까 중국도 8, 90%이 기술 다 쓰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못 쓰게 막아버리면 중국은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 쓰진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어떤 위기를 진짜로 느낀다 그러면은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기업 대상으로 직접적인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막고 있으니까. 실제로 보면 뭐 화웨이라든지 하이실리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거의 망가졌거든요. 제재 때문에 미국에. 그다음에 SMIC도 지금 노광 장비 못 들어오는 것 때문에 뭐 첨단 공정은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격은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 그 아까 말씀해주신 EDA 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 쉽게 저희가 이해할 예, 수 예. 있게 설명 좀 예, 잠깐만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할 때 손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걸 그릴 수 없다고요.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반도체를 자동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게 이제 있어야만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쓰는데 보통 그거를 다 세 개 회사 중에 한 개를 씁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 툴이 없으면 반도체 설계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한 8, 90%는 그 세 가지 소프트웨어 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설계 자체가 안 돼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최근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예. 무서웠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예. 때문에 많이 그나마 눌리긴 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또 지금 많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자적으로 막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이 걱정되긴 해요, 솔직히. 근데 팹리스 기업 같은 경우가 특히나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도 하던데 이 예. 부분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팹리스 기업은 상당히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3위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이고 그다음에 대만, 중국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시면은 미국이 한 58%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이 한 20% 정도 하고 있고 중국이 한 16%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좀 올라갔는데요. 한 1.5%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개수로 따지면 한국은 한 100개 같이 안 됩니다. 한 80개 정도 되고요. 중국은 지금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3천 개 가까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그 3천 개가 뭐 기술이 떨어지는 기업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하이 퀄러티의 첨단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는 하이실리콘 있잖아요. 그 회사는 이제 화웨이 자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AP 점유율 6이거든요. 그래도 막강합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이제 유니 SOC라고 하는 회사인데 유니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회사도 지금 최근에 그 하이실리콘이 제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이 유니 SOC로 많이 넘어갔어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AP에 보시면 지금 한 4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삼성 AP를 넘어섰어요. 엑시노스를. 그래서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5나노, 6나노 이렇게 막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계속 팹리스 점유율은 높아질 것 같아요. 중국은.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미국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계속 제재를 하면서 네, 예. 이 부분도 좀 꺾어줄 가능성은 좀 가능성이 없을까요? 있죠. 지금 그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도 지금 꺾었잖아요. 미국에서. 그 하웨이를 이제 제재하는 바람에 자회사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TSMC를 못 쓰게 막았잖아요. 하다 보니까 하이실리콘에서 TSMC 공정을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첨단 공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텍 AP를 막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유니 SOC는 제재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만약에 성장을 계속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분명히 아마 제재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잘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 이제 SMIC가 뭐 최근에 TSMC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기술 차이가 나거든요. 하다 보니까 원래도 그 SMIC 같은 경우도 이제 7나노, 5나노 이렇게 들어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광 장비를 들어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막은 거예요.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SMIC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유니 SOC 같은 경우도 TSMC 쓰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마 계속 커지면 미국에서 아마 제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첨단 분야만 제재를 하지 그렇지 않은 분야는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첨단 분야 아닌 분야가 더 훨씬 시장이 큽니다. 10나노 이상의 UV 공정 아닌 그런 그 공정들이 훨씬 더 시장이 커요. 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성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워낙 그쪽 시장이 더 크다 보니까. 물론 앞으로는 뭐 노광 공정을 써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쓴다 그래도 시장이 크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속 중국의 마켓시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퀄컴은 기존 사업에서 벗어나서 최근에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예, 예, 있는데 사실 퀄컴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 퀄컴이 어떤 성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도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4분기 보니까 지난해보다 뭐 30% 이상 매출이 성장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퀄컴이 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 핸드셋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매출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애플이 지금 모뎀 칩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스냅드래곤 이쪽도 지금 미디어텍에 밀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매출도 보면 미디어텍이 더 높습니다. 최근에 밀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워낙 이제 고가 쪽은 이제 퀄컴이 잘해요. 하다 보니까 5G 이쪽은 오히려 더 퀄컴이 더 잘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쪽이 계속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퀄컴 이쪽도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이제 만족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쪽이 분명히 나중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쪽이냐면 자동차용 반도체 쪽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기업 하나 인수했는데 비온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스웨덴 기업인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최근에 이제 아다스 있잖아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쪽에 또 진출을 했습니다. 그쪽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그 AVN, 인포테인먼트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실제로 보면 매출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신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쪽이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어떤 쪽이냐면 IoT 쪽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쪽도 시장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주로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로 어떤 거냐면 자동차에도 이제 IoT 쪽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산업용 IoT 이쪽에도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쪽입니다.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전 쪽 있잖아요. 컨슈머 이쪽에도 이제 IoT가 들어가는데 이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엣지 네트워킹 이쪽에도 이제 IoT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도 아마 상당히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쪽에 어떤 그 마켓을 늘리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뿐만 아니고 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그 메타의 오큘러스 납품하면서 상당히 커졌잖아요. 그쪽에.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상당히 매출이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PC 쪽이에요. 예전에 이제 PC는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M1 칩 하면서 많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M1 칩과 비슷한 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 양산이 될 것 같은데 이쪽도 상당히 성능이 좋아질 거로 예상합니다. 아마 그러면은 애플 쪽 말고 그 인텔 있잖아요. 이쪽에 마켓 쉐어를 많이 점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봐야겠지만 그래도 성능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퀄컴에서 이제 누비아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 회사가 그 애플의 M1 칩을 설계했던 그러한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아마 더 훨씬 더 좋은 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 핸드셋 외에도 다른 쪽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당분간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국내 팹리스 기업 중에서도 이제 성장하는 이런 예, 기업들이 예.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예, 좀 말씀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뭐 한국이 패밀리스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몇 개 뭐 성과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일 큰 회사가 국내에 있는데 그게 어떤 회사냐면 그 예전에 이제 실리콘 웍스라는 회사였는데 이름 바꿨어요. LX 세미콘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그 LG 그룹의 계열사였어요.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LX로. 근데 그 회사가 상당히 지금 많이 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메인 고객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예요. 이쪽에 워낙 이제 매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DDI라고 하는데 드라이버 IC거든요. 그 제어하는 디스플레이 제어하는 그런 IC인데 이쪽에 매출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가 잘 되기 때문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아이폰이라든지 이쪽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타이밍 컨트롤러라든지 이쪽도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매출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시면 2조 클럽에 가입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순위를 보시면 국내에서는 넘버원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13위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 30권, 32권에 들었었는데 그게 상당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주목해야 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텔레칩스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주로 만드는 게 AP입니다. 주로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그쪽인데 주로 뭐 인포테인먼트 쪽에 들어가는데 이 회사도 지금 이제 현대라든지 기아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 마켓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율자동차가 상당히 시장이 커지거든요. 매년 이제 10% 이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쪽 인포테인먼트 쪽만이 아니고 보면 이제 클러스터라든지 뭐 다른 쪽 이쪽에도 이제 AP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그 계기판이라든지 뭐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다스라든지 이쪽에도 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텔레칩스도 그런 어떤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들 수 있는 회사가 그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회사인데요. 제조 반도체라고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음, 그 회사가 지금 이제 메모리 쪽에 특화된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크고 있는데요.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보안 쪽입니다. 통신 장비하고 이제 보안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크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쪽. 그쪽에 메모리도 들어가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쪽도 시장이 지금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회사도 같이 이제 덩달아서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또 메모리 쪽 팹리스가 많지가 않아요. 뭐 피델릭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 말고 이제 이 회사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이제 어떤 시장에서 우위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 나왔던 이런 삼성 관련된 팹리스부터 오스아트 업체들도 그렇고, 네, 오늘 예. 말씀하신 이런 것들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크게 공부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담아두고 하면 이게 시간 예. 지나면 꽤 괜찮을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예. 자, 그 미중 간 반도체 분쟁, 요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기술 전쟁에서 자,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 사이에 껴있긴 한데 앞으로 예. 어떻게 될 걸로 지금 교수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메모리 쪽은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이나 SK가 반드시 성장할 겁니다. 물론 이제 제재 때문에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EV 장비를 못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제재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득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재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재를 했기 때문에 SMIC가 클 수가 없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메모리 같은 경우도 EUV 장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들은 EUV 장비를 못 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안 돼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EUV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제재 때문에도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측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도 권영하 교수님의 그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